또한 참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출석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경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일흔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예찬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연주에 맞춰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순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장님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대회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법문을 통과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시작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려 목적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제 설계와 착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부터 지켜오셨던 삶의 도전을 이루어주신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라는 결실을 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제2 집무실까지 더해져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세종시에는 앞으로 정부의 소요 예산
설계 및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며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킨 요구에 깊은 감사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식재료 안전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에서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됐고,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 생산된 수산물 가공 수입은 65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국내 유통은 파악조차 어려워 가공품의 형태로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의 식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검사와 결과 관계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현안 사업들이 사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 열리는 제85회 의시회에서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주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제안 설정 등을 청취합니다.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세종 시민을 위한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반복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반복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 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공무부대 출장으로, 장배 소방본부장은 전국 소방본부 중앙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 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 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 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 정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충식 의원의 일비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서 10월 5일자 공부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대표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5건, 여미전 의원 대표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등 2건,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로 긴급 현안 질문 등 3건까지 30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 대전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2022년 공직윤리 업무 연차 보고서 등 보고한 건으로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61건은 소감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5회 임시회 회의 결정을 건 등 6건의 의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서일법 감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용수, 안신일, 여미정, 김현옥, 김학서, 김현비 이상 6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5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동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장 3년차를 맞이했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수의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시 상징광장의 뼈아픈 현실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의 도시 상징광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종시에는 나성동 중심 상권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시 상징광장이 있습니다. 2017년 총사업비 327억 원을 들여 1단계 구간 조성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문을 열었으며 작년 8월 도시가 인수해 반기 중입니다. 조성 당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이념을 반영해 국민을 다루는 그릇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 상징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빈 모습입니다.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광장에 머무르고 모여드는 시민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미디어 큐브가 가동되는 저녁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는 넓은 그늘을 만드는 나무나 그늘막이 없어 광장은 더욱 한산합니다. 이러한 도시 상징광장의 현실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여기에 광장 주변에 몇백 미터에 달하는 LH 부지 펜스, 지나치게 촘촘히 설치된 곳곳의 안전펜스, 그리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주변 도로가 광장으로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도시 상징광장을 인수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단 2번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이응다리에서 행사가 60여 건이었던 거에 비하면 그 활용도가 얼마나 저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세종축제에서 1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도시 상징광장에서는 단 한 건의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요 장소에서도 제외된 것을 보면 우리 시가 도시 상징광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간과하고 활용에 대한 의지가 부재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한적함을 넘어 개미 한 마리조차 찾아보기 힘든 도시 상징광장 현실의 안타까움을 표하며 다음 3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멀리서도 광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정비와 턱없이 부족한 그늘막이나 수목이 있는 휴게시설을 적극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상징광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접근도를 따라 설치된 높고 긴 LH 부지 펜스의 삼각관과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펜스로 인해 광장의 위치 역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도시를 홍보하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해 도시 상징 광장임을 알리는 아트 펜스를 변모한다면 장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둘째, 광장은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절별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을 방문해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책마당 축제는 신선하고 멋진 광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대전도 엑스포 광장을 활용해 여름이면 야외 물놀이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장과 세종예술의 전당이 인접해 있는 장점을 살려 봄, 가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도 진행한다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세종시 누리집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찾아 작성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누리집에서 바로 연계되어 신청할 수 있는 타지자체 시스템과 비교되는 사항으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시에서의 광장은 시민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는 주변 사건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도시상징광장의 조성 취지를 되새겨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 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차별없는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는 세종역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이 넘는 반면 지난해에는 4분의 1로 줄어들어 25만 명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소관하는 현재의 이원의 체계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여건이 달라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30여 년 전부터 이어온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유보통합을 추진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거쳐온 어렵고 복잡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재정 및 법령과 교사 자격, 교육 여건 개선 등 산적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통합 기반 마련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논의와 계획을 함께 준비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세종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습니다. 선도교육청은 안전한 유보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 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부여받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출범 11년차 신생 도시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특정한 집단이 없으며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시 교육청은 전국 최고 비율인 96.9%의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의 격차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유보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통합 발전 최적지,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한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세종형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보통합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있어 학부모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정례외에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인구로 인해 민간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2년 기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는 125만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세종시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으로 인한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의회뿐 아니라 시 집행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2차례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 지방법원을 위한 법원 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며 이에 시 집행부는 건립계획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도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의 면담은 민선 4기에서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고
해당 일자의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법원 설치 관련 기사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비해 매우 빈약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 확립을 위한 법원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원 설치를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원하는 것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행정중시 복합도시의 위상을 세우고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법원 설치나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굵직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중장기 플랜으로 연구용역 추진, 시차원의 추진위원회 운영, 전문가 토론회, 시민 서명운동, 대선 공약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울 수 없고 법안이 통과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세종시와 비교해 봤을 때 부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도 여당 시장으로서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원 설치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지원 등 효율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위해 지난 22년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 설치는 별도의 조직이나 캠프팀도 없어 미래수도 기반 조성과의 국책사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행복도시 개발계획, 세종이사당 건립지원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방곡동 일원에 이미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활용도 가능하여 관련법만 통과한다면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정치,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을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 완성을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최민호 시장님,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7만 3천 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범 시기 2만 명에서 출발하여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도시, 청소년의 도시 세종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 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추구하고 이에 맞춰 도시를 계획하다 보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인프라 구축의 세부적인 계획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청소년 문화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 시 청소년들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에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2019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 참여,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는 노력해 왔으나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세종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과 다양한 행사는 어른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따라가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문화그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그리는 상시적으로 청소년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장소이자 상상력과 무한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입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건전하고 쾌적한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우리 시 청소년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보내지 않고 학교 옆에서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소년 문화의 핫스폿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청소년 친화도시를 목표로 청소년 문화그리 및 청소년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충남 부여군의 경우 전국에서 모인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 문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하고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청소년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검색어와 희망, 성장 등 긍정적인 검색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긍정의 에너지로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스스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단단하게 다져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년 그리고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응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2기 청소년 정책을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정책의 성과 지표를 단위 사업 건수, 달성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이 머리를 맞대어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노잼도시 세종이 아닌 청소년 꿀잼도시 세종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전의전동 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세종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 역사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세종왕연구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세종시 부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전이육지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종시를 구성하던 두 개의 행정구역이 명기와 전이가 1914년 일제강점기 조선 초격부의 부국면 통폐합에 따라 통합된 지 110년이 된 해입니다.
과거 우리 지역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남쪽과 북에 두 행정구역이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기와 전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914년에 그곳을 일본으로 통폐합하여 지금과 같은 단일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모습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시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기록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시, 충남 천안시나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의 경우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활발히 연구하고 알려 문화적 동질감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데 반해 우리 시는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조차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터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과 문화적 양상의 즐거움들을 연구하고 알려야 합니다. 연성지 연구 성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새로 찾아낸 역사 기록인 연성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연기적인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남부 연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향후 시립박물관 전시와 교육에도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서 지역사를 이해하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면을 포함한 전동면과 전이면, 수정면 등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이 지역은 국보 일정과 보물상점이 출토지인 비암사,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격정지로 운주산성과 이성, 금이성 등 많은 성과 유적들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향투사 연구자들께서 온분한 덕분에 전이 지역의 지역사 연구가 일부 진전되어 왔지만 아직도 찾아내야 할 연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북부 전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전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전이읍지가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읍지는 과거 우리시 북부 지역의 연역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을 비롯해 풍속과 산업, 물자, 인구 등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전이 행정관청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전이읍지에 기록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전이 지역 토착민들이 생활문화상 역시 다변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이제는 내적인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역사와 문화 공동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생활터전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일환은 최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이읍지 연구와 학술대의 개최를 위한 경제적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을 의논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대표를 공약인 대중교통 무료화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시의 직접 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부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료를 상상한 다음에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는데도 정작 시장님은 2025년에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행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세종시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대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세종시 재정 상황을 우려하여 시민의 교통복지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타 시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 세종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녹지율이 52%가 넘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동별로 그린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세종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실정법상 공원과 정원은 관련 부서와 적용 법령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정원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입니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승인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부처에 일처 심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국제정원 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이나 추진을 할 울산 등은 기획재정부 훈련인 국제행사관리 지침과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승인한 박람회 요건에 맞도록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는 특이하게 현행 법령과 상관없이 CIB라는 기구에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민 중 누구도 CIB가 무엇이며 왜 법적 효력도 없는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CIB라는 단체는 사람과 식물을 통해 삶의 질 환경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캐나다의 자원봉사 및 파트너십 기반 단체입니다. 국가간 기구도 아니고 세계 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단체도 아니며 CIB 홈페이지에 소개된 2023년 국제 커뮤니티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이번 수상 결과도 석연치 않습니다. CIB는 조천 문화정원을 수상 사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 모든 시설이 정원도시 기반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아전민숙적으로 해석을 하며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보면서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진입 사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병의기구에서 세계 7대 경관을 선정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없이 국제기구라는 권위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혈세만 넘기하고 결국 사기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시장님, 세종 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병의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을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합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이 불가능한데도 강행해서 비용 부담뿐 아니라 알맹이 없는 행사로 세종 시민들에게 수치심만 남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종 시민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시를 소중하게 가꾸기를 바라는 것이지 생소한 기강에서나 하는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2에 따라 은행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유인호 의원께서 시장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현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1분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 내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책임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 5천억 원으로 예상한 세수 전망치가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 수익 재측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내년 역대급 초긴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이번 59조 원 세수 결손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무조건 60%에 해당하는 35조 원을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펑크의 4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도 재정 상황이 비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법에 따라 내역수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인 약 40%를 편성하기 때문에 내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약 11조 6천억 원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긴급 시도 두 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방 부족분에 대해 종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세출 부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지난 8월 16일 재정상황 점검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시의 세수가 전년 대비 898억 원이 감소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지표들이 세수 감소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2천억 원이 넘는 제1회 추경을 강행했습니다. 서울, 제주, 광주, 부산, 대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시의회와 긴축재정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부조지원 등 재정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국채 등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세수 추계 5차 원인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과 대규모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세종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시장님이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한적일 것 같아서 화면제를 활용하고 좀 준비를 했으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시길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8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다소 반영되었으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 예산 대비 8.9%로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즉 재정 건전성 기조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목감기를 걸려서 기본적으로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결정을 하는 시겠죠. 그러나 세입 현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적절한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예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을 현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결국 수입과 지출의 어떤 균형, 적정성, 재정의 부담이 덜 가는 부분들이 건전한 재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겠죠. 시장님, 작년 10월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우리 재정법원에 말씀하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철학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하셨던 말씀이 이제까지 벌어진 세종시의 어떤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비리 같은 게 있다면 남김없이 파헤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채가 4천억 원에 이르고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세의 감소 상황이나 LH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국감 때도 긴축 재정을 통해서 지금 빚이 4천억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시경 예산에 300억의 예산을 세워 채무를 갚았다고 막 답변을 하시면서 최수영 전 기술실장의 언론 보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채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 보고 세종시는 재정 관리를 참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시장님도 이런 생각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이해되는데 맞죠? 동의하시죠? 네, 시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9월 말 현재 세종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3년 9월 말 현재 우리시 채무는 3,718억 원이고 이주 지역 개발 정보는 2,193억 원이고 외부 채무가 1,555억. 네, 저희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채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세종시 연도별 법정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채무는 줄어들었습니다. 저 채무는 법정 채무 현황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일반 회계 부족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실질적인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가 시정 사기 1년이 지났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2 추경에서 활용한 842억 원까지 합하면 증가한 채무는 약 2천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하였고 이 기금 또한 시의 다른 여유 재원을 모아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원 자체가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입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는 본의원 시장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제1회 추가 정정 예산 심사 전 5월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전년보다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이 나시죠? 네. 서울, 광주, 강원, 대구 등 타지자체에서도 상반기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부조 조정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5월 브리핑에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입의 감소까지 국가의 수입 감소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 시는 5월, 6월 제1회 추경을 하면서도 지방세는 감하지 않고 공약과 관련한 신규 사업비 편성 등 확장 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1회 추경을 할 때 확장이 추경보다 하게 아니고 본예산 이후에 차량 병력이 발생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대회를 앞두고 종합운동장 부진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다시 가져온 내용으로 하게 됐습니다만 스마트 국가상단 출자금 같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거나 필수 불가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용이나 공공노무와 같이 법정 정비 사업 위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불가피한 부분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5차 부분, 추경 5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사전에 본예산에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반영돼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그런 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제2의 추경 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잘 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약 4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41억 정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는 세출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수 결손 대응 등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는 앞에 보이는 자료 화면처럼 23년도에만 제2의 추경 840억 원을 포함을 해서 2,628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빌려와 사용을 했습니다. 세출의 부족분을 임시 단편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채운 거죠. 시장님 이 시점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성격을 본 의원은 채무로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상 채무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 기금법 제16조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는 지방 채무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방 채무로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세수 결함이나 또는 급박한 시급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여유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빌려온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체 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체 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어차피 다른 지역 일반적인 자체 지원인 경우에 저희 자체 지원을 활용을 하고 불육처리를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이자를 부담을 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채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약에 의한 채무, 계약에 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한 것처럼 저희 사실 이 안정화 기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자를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자를 납부를 하는 채권은 결국 채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걸 채무를 보지 않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원금만 더 갚습니까? 아니면 그 이자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결국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채무냐 아니냐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이 채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예비비의 또 다른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거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 채무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법정 그 채무 현황 기준을 가지고 채무로 보시느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재원이 없었으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일반 회계를 집행을 하시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2.5%의 이자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여유 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합지정 안정화기금 자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불효불급하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정말 긴박한 자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손을 대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했던 것이 결국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채무를 좀 덜 보여지게끔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오해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채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법정 채무다, 법정 채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걸로 기준을 제가 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결함이나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쓸 수 있는, 이런 때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이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기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우리가 세입 예산을 갖고 세출 예산이라는 건전 재정이 가능한 게 됩니다만, 금방과 같이 전국적으로 세수 결함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런 재정 운영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는 행안부에서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해와라 라는 것이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것과는 마무리가라는 것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법정 채무는 3,900, 3,700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22년, 23년 말을 거쳐오면서 법정 채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통합 재정을 끌어다가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사업들의 신규 사업들에 투여를 하시니 실질적으로 나중에 부담을 하는 시의 채무는 시의 부채 부분만큼은 가중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하시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자,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추경은 남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역서에 연동되는 지방 교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장기적으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을 하고 한편으로는 세출을 강도 높게 부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시 방편으로 지금처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여유 제한 없이 꺼내 쓰는 것은 결국 비선에서 재정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장대는 지난해 빚 없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순세기 잉여금 200억 원과 자체 여유자금 100억 원으로 2019년 발행한 지방세 300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 상황이지만 건전 재정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내년에도 세속 부족이 지속이 된다면 재정위기가 닥칠 텐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수 결손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할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도 그렇고 우리 지방에서 호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전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활동을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도 밝은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전대장이라는 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성 재정을 우리가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다른 한편의 재정 운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방채도 필요할 때는 발행하라. 한도 초과 발행을 협의할 적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뜻은 채무를 얻고 기술을 얻는 게 그게 올바라서가 아니라 그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 호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재정 운영의 형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하신 걸 정리를 좀 하면 결국 투자성,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금 투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과 재정 위기 상황은 불가피하다. 지난 8월 29일 브리핑에서 내년 세종시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는 재정 전략 회의를 일회성 거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재정 전략 회의를 진행하실 적이 있으십니까? 회의를 재정 전략 회의라고는 아니지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급자들하고 이 재정 전략에 대한 수차례 한 적이 있죠. 지금 계속하고 있죠. 아니요, 8월 29일 날 외부 전문가나 그 자문동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는 재정 전략 회의를 진행하신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셨는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 전략 회의 우리 간부들을 방문했고요. 간부 이외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가지고 전문가를 같이 하신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상황 현재처럼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숨은 재원, 그다음에 숨은 서원 배분하고, 그다음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예산 반영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내년 국비 확보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8월 29일 브리핑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 우리 시 관련 주의하는 사업 국비를 1조 5천억 원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자를 살펴봤더니 1조 5천억 중 국토부 소관 사회 간접자원 예산 비중이 60%를 차지했고 복지부 소관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존의 기대 집행해왔던 사업 그 예산이 19% 약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행복청 소관 예산은 9.4%로 1,320억 원이었습니다. 요 1조 5천억 원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2조 한 2천억 저희 집행한 그 예산에 포함되는 건 같이 미팅되어지는 거죠. 별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브리핑을 하신 제목을 딱 보니까 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감이 좀 적은 상황처럼 보여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접하게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3일 행정중심 각 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 특별력의 현황화 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이 행복도시 특별력의 현황화 문제는 하루 이틀 작년 올해 얘기가 아니고 제가 2011년도 행복청장 할 때도 이미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하고 계속 합의된 거나 합의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이른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모르는 분들을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제정된 행복도시 특별법 제51조에는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행복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서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8조 5천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률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2003년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선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횡특위계획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도 설치 후 현재까지 지난 8월 기준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 원 중에 77.87%인 6조 6,190억 원이 집행이 됐고 남은 잔액은 1조 8,810억 원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화폐 가치 부분이나 물가 상승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 행복특위의 이 횡특회계 기준 금액 대비 집행률이 77%가 넘었으나 도시기반 구성에 따라 사업 부분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를 3대 의회 때도 최평석 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고 세종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도 끊임없이 현재도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총 사업비는 기존 예측됐던 1조 4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꽁충 뛰었습니다. 또한 연내 기본계획이 확정될 대통령 제2집무실도 3,800억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의사당 건립에는 횡특기계가 사용되는데 현재 잔액이 1조 8천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횡특기계 한도시행이 시급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홍성국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 노력과 물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 그리고 세종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으로 횡특기계가 최소한 7, 8조 증가돼 15에서 16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세종시를 관할하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횡특기계 한도 증액 노력과 더불어서 한국청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횡특회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시장님, 24년도에 반영된 횡특회계 1,420억 원, 이 중에 360억 원은 불변 가격 8조 5천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이게 안타깝게도요, 불변 가격 포함됐습니다. 아, 그건 회계 내용상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애초에 설계 당시에 8조 5천억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신문을 위해서는 횡특회계 8조 5천억 내에서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사당을 짓는데 행복청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은 직접 예산하든가 아니 국회 사무처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방점 8조 5천원에 포함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드렸던 부분들은 시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8조 5천억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요 360억 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제2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8조 5천억을 설계하면서 한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번에 회계 1,420억을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게 특별회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4년도에 반영된 횡특계획 예산은 1,06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막상 빼고. 근데 매년 보시는 것처럼 3천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이 올해 들어 1,000억 원밖에 편성이 된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횡특계획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행부청이 하는 거니 세종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 도시계획 시점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한 행복청의 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또한 주요 기반 시설들이 좀 더 빠르게 조성되어지면 도시성장 측면이나 안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결정만 하면 없더라도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년 행복청과 소통을 하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통 정도 형태가 아니고요. 어차피 횡특계획으로 됐든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 건립이 되고 시가 이관을 받아야 돼서 예를 들어서 제2컨벤션 센터 시설이다. 유네스코 글로벌 센터 이거는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행복청에서 올린 예산이라고 우리 시가 국회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청의 존재 이유가 세종시 효율적인 건설과 온전한 완성을 위함이라면 세종시 건설의 충실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도록 지금 이상으로 행복청과 기밀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단강 국비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짧게 시간상 짧게 답변을 좀 주시고, 혹시 이게 24년도 본 예산에 마스터 플랜 능력 등 얼마를 편성할 예정이신지. 의원님께서 같은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국비나 우리 지방 세종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결할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은 인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종도가 내년도 가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천 순서라든가 시수 사업 또 그 친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 세워둔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번 내년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좀 추천인데요. 저는 미장한 프로젝트 관련돼서 비축제였나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미장한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공항 도시 박람회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거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심사가 매우 깐깐해진 걸 알고 계시죠? 일사천리의 심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한 확대에도 2024년 7월에서 8월에 심사가 끝나고 25년 상반기에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 유치한 국제 행사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은 재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정원 도시 방향에는 우리 시도서는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시기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본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그 시기성과 말씀하시는 그 저 확보 방안에 대한 의지를 몇 가지 참고하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올 7월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기본 구상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450억이고 국비가 90억, 시비가 180억, 그 다음에 자체 세입 180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영향평가 시비 관련 제출해 주신 9월 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시비가 270억, 자체 세입이 180억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비를 편성을 하신 겁니까? 국비 지원을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걸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원 방문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드린 만큼 그 경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약 용역에 보면 우리가 450억에서 2,6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라고 한다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전체 규모도 이 재정 상황이 이렇게 비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그 주변 유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의 유발 효과를,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자, 자체 세입 180억의 내용인 입장료 및 피장 사업 등으로 추계된 자체 세입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는 산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실무적인 부분이니 저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 180억이 이 피장 사업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지, 그 판단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순천 정원방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령 축제라든가 이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자료에서 산정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카메라 한번 좀 봐주시죠. 처음 시작했던 시점을 비교하자면 2013년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은 대북 회의하기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약 1250억인 2013년도에 진행했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회장 부지 매입비 415억 원을 제외하고 앞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834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217억 원이고 자체 재원이 617억 원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23년도 박람회를 하기 위해 21년도부터 매년 준비를 해왔고 총 예산이 1981억 원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3년 4월에서 5월 박람회 기간 유무료 입장액은 약 1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약 160억이고요. 23년도 4월에서 5월 박람회 기간 유무료 입장액은 약 3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4월에서 5월 두 달 동안 입장권, 그리고 관람 찬합, 코트, 탑승 이용료, 가전 스테이지를 조성해놓은 숙박시설 식음료 등 일단 운영 부스까지 총 치는 매출액은 약 243억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현황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시가 수입을 적정한 산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업비 중 자체 수입 180원 결국 시비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시장님께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죠. 시장님, 현재 우리 시는 정원 박람회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 이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 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를 했고, 그리고 앞에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와 관련한 2024년도 동지역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으로 정원조성 사업비가 3천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출장가 있는 경제부 시장의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관련 토론회 참석자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투여가 되어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결국 450억 원 직접 사업비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허리띠를 줄라매야 할 현 상황에서 의학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정 건전성의 기조와도 부합되는 게 하는, 이런 부합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아까 시기를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관해서 투자의 규모도 좀 조정할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투자 규모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아무리 적게 해도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되는 것이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크다는 말을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분명히 따져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순천 정원 박람회하고 우리 세종시 정원도시 박람회는 근본적으로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6개월 동안 하는 장기 박람회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원도시 박람회는 약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하는 그런 박람회. 그리고 순천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남쪽에 지리적이고, 세종시는 국교 수방구에 있기 때문에 그 관람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데 4일간에 20만 명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에 180명이 우리 세종시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무리한 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 이달의 이후, 그리고 재정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대신 아까 생산 유발 효과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거리가 먼 만큼 숙박이랑 기타 주변 시설들, 주변 상가들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유발 효과가 거기서 생기는 것보다 저희 세력에서 생기는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세력은, 네, 세력은 그런 부분들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생산 유발 효과가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네,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동주택 입주를 위한 흑단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 재정 특례, 법정기간 만료와 인수시설 급증에 따른 인구비 상승,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 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시장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어나가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는 내년 분예산 편성부터 대형 사업 수기 조정, 정상 정비 절감,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절감 방안, 위탁 사업 및 지방 보조 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와 경제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 탄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긴급 현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인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것을 선정합니다. 근본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2회 주간행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제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16일간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선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김광훈 의원님과 김동빈 의원님을 선임부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30호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설계 및 건설요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 및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현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회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 국회 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회는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문턱을 넘은 지 40여일 만이다. 압도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신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 및 충청이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 시도의회 회의 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더불어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국회규칙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국회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다.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제 착공만을 앞두게 되었다.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올라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 아울러 세종시가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와 더불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9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도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며 매우 기쁘게 경험합니다. 아울러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공식이 통과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 정치행정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장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일에 무한한 책임을 보람합니다. 앞으로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낙이 열릴 때까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에 커뮤니티즈 인 블룸이라고 하는 CIB의 정원도시 인증 결과 5 블룸 실버 두구를 받으면서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한글날 정부 경축식을 세종시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한글 문화 수도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임시 구상했던 정치 행정 중심도시, 한글 문화 수도, 국제 정원도시 방안에 미래 전략 도시 등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주축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같이 원활한 시정 운영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시민들이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하나된 마음가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치행정 중심의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미래를 향한 큰 설계까지 철저히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세종시를 뛰어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존 예산 2조 2,075억 원에 2.13%인 470억 원이 증가한 2조 2,545억 원 규모이며 일반에게는 47억 원, 특별에게는 4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수입은 지방세 및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을 반영하였고 부족한 세입은 지방세 활용 없이 대다수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가용 지원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민생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유지하되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된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첫째, 시비부담이 없는 국비 전액 증액 주요 사업은 국가하천 시설물 자전거도, 보행 도량 등 수해복구 사업으로 26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범람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재해 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8억 원을 반영하였고, 합작물 직불제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전략 장려 직불금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초음사업비 조정 및 집행시기 변경에 따라 스마트 그린들 전액이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 70억원 감액을 반영했습니다. 또 23년 지방세 변동 및 22년 전출금 정산에 따라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62억 원 감액을 반영하였고, 화물 및 여객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의 감소로 운수업계 유입이 16억 3,3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전에 7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사업 및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세수 재축의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재정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극복하여 행정수도 완성,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현장 재정 및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세종시 발전을 위해 활성해 주시는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및 국세 재축에 따른 지방교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을 반영하고 부족한 세입에 대해 여유 재원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조정하였으며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 조치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자의 반납 등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을 대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0억 원이 증가한 2조 2,54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47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1조 7,79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869억 원, 지방교세 140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수입 106억 원, 보조금 41억 원, 오전수입 및 내부거래 9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실국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성과상여금 집행전액 7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 20억 원, 주택 신규 계약 기피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로 청년 임차보조금 이자 지원 1억 9천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민간인 재임 국고활동 보상금 1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비 특별하게 법정 전출금 62억 원과 고향사랑 교재 단례품비 6천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5억 원과 실내 놀이터 조성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 원,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 등 1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술의 전당 시설 보강비 2억 원,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관리비 7,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부는 스마트 그린벤처 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시기 변경에 따른 7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희망 장려금 2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세종 KTX 홍보비 1억 5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비 15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CCTV 구축 및 운영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비 1억 원, 대교선 도로 확보장 공사 3억 원, 화물 및 여객 운송업비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업비 유류비 보전 16억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 반환금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중소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비 1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비 전액사업인 국가하천시설물 수혜복구비 26억 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하향 전환에 따라 대응사업비 2억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방곡종합복지센터 인수 지연에 따라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호흡피해도로 응급복구공사비 1억 5천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23억 원이 증가한 4,7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56억 원이 증가한 1,99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7억 원이 증가한 2,758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누수탐사 시행 및 누수 보수 등 수선 유지비 3억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폐수에 따른 반환금 347억 원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위해 급수 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행복 1, 2차 아파트 퇴거자의 임대보증 반환 비용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금남 119 지역대 신축 이전 2억 5천만 원, 중형 펌프차 구입비 4억 원과 인건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관된 버스 적자농산 손실 보전을 위해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추가 변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강 표의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존속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도락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3회를 선포합니다.